자, 여러분, 테슬라는 지난 5년 동안 무려 218%가 올랐는데 테슬라의 2배 레버리지 ETF는 오히려 마이너스 34%나 손실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레버리지 ETF에 장투하면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초보자를 위한 영상을 하나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레버리지 ETF에 장투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하는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그 여러 가지 행사나 아니면 뭐 강연 같은 데 나가보면은 주식 초보분들로부터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좀 자주 받는 편입니다. 자, 제가 TQQQ나 혹은 TSLL, NVDL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전부 다 우리가 레버리지, 그죠? 레버리지 ETF라고 부르는 종목들입니다. 요거를 내가 좀 장투하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하시냐, 이제 이런 종목들을 내가 장투하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제가 되게 자주 받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답변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레버리지 투자는 종목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레버리지 ETF의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종목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절대로 장투하면 안 된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는 사실상 장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니니까 절대로 장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립니다. 자, 왜 그런 걸까? 자, 사실상 특히나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크립토를 투자하건 혹은 주식 투자를 하던 간에 레버리지는 절대로 장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레버리지 장투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끔 데이터로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죠. 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이 주식 그 티커는 TSLA라는 티커고, 그리고 테슬라의 2배 레버리지 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TSLL이라는 상품이거든요. 자, 이 두 개의 종목의 과거 5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 본주입니다. TSLA라는 테슬라 본주는 지난 5년 동안 무려 218%라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뛴 거죠. 자, 그러면은 테슬라 레버리지 수익률 TSLL입니다. 이거는 지난 5년간 수익률이 어땠는가 보게 되면은 놀랍게도 얼마냐? 34% 마이너스입니다. 자, 여러분 잘못 보시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 34%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버리지 2배니까 앞에 테슬라 수익률이, 그죠? 5년 동안 218%였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빼기 수수료 정도 하면은, 그죠? 수수료 정도 하면 그게 이제 이 레버리지 2배 수익률 아닐까? 그러면 대략 수익률이 한 400% 정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실제로는 어떠하느냐? 실제로는 무려 5년 동안 마이너스 34%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 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죠? 되게 놀랍게도 아주 수익률 차이가 극명히 나죠. 수수료 때문에 이런 걸까? 수수료가 아무리 세더라도 이런 정도의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건 사실상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럼 궁금하신 건 이걸 겁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은 손익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금 100만 원을 투자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마이너스 10%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900만 원이 됐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금 회복을 하려면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기록해야 될까? 자, 여러분 이거 퀴즈입니다. 퀴즈예요. 자, 10% 손실이 나가지고 원금 1000만 원이 900이 되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원금 회복하려면 몇 프로의 수익률을 기록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은
답이 뭐냐면 10%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답을 하십니다. 자, 900만 원 됐을 때 10% 벌면은 원금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은 아니옵니다. 10%가 아니에요. 자, 10%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실제로 계산해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900만 원이 됐죠? 900만 원에 10% 벌면 얼마입니까? 여기에 정확히 1.1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990만 원이 돼요. 그러면은 원금 회복이 안 됩니다. 약 10만 원 정도가 부족하죠. 이게 원금이 손실을 봐서 깎였으니까 이제 거기서 10% 벌게 되면은 이미 깎인 원금의 10%를 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0% 손실을 본 경우에는 원금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 11%를 벌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손익의 비대칭성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손익의 비대칭성은 손실폭이 커질수록 더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10% 손실이다 하면은 11%를 벌어야 되고요. 20% 손실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25%를 벌어야 원금 회복이 됩니다. 만약에 50%다 그러면 무려 100%를 벌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1000만 원 투자했다. 만약에 50% 손실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대략 500만 원이 되겠죠. 500만 원이 다시 1000만 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히 2배를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 벌어야 되는 거죠. 자, 90% 손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0만 원이 얼마가 된 거죠? 1000만 원 얼마 된 1000만 원이 100만 원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이 다시 1000만 원 되려면 얼마 벌어야 됩니까? 10배를 벌어야죠. 즉 1000%를 벌어야지 원금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보시게 되면은 손실폭이 크면 클수록 이 손익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거는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레버리지 투자를 장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은 레버리지 투자를 장투하게 되면은 손익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손실폭이 누적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10% 빠졌다 가정을 해볼게요.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주식이니까 이런 일 되게 흔하죠. 그랬을 때 갑자기 여기서 11% 반등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배수 투자자, 즉 원주를 투자하는 투자자는 이때 원금 회복되는데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를 꼈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원금 대비 손실을 봅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2배수 투자자는 마이너스 20%를 보게 되거든요. 10% 빠지게 되면, 그죠? 근데 반등했을 때는 플러스 22% 반등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마이너스 20%면은 25%를 벌어야지 원금 회복이 되는데 이때는 22%를 벌게 되기 때문에 원금 대비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손실이 났다가 다시 반등하고 손실 나고 반등하고 이제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이제 계속해서 손실폭이 누적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본주 투자자는 수익을 받지만 레버리지 투자자는 오히려 이렇게 손해를 보는 이제 이러한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버리지 투자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아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 투자는 반드시 선택적으로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게 변동성이 클수록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24시간 계속 바이앤홀드 한다 가정을 썼을 때 MDD가 마이너스 77%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2배수 투자만 하더라도 청산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MDD뿐만이 아니고 변동성 자체가 매우 높아서 앞서 보여드린 테슬라 사례보다 훨씬 더 처참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알트코인, 즉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이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장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원수에게나 권해야 될 이제 그런 거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드리거든요. 진짜 원수에게나 권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
레버리지는 장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레버리지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가 단기간에 확신이 정말 강할 때 강하게 베팅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사고 팔지 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성공한 코인 트레이더들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현물을 하시거나 혹은 선물 가지고 많아봤자 1에서 3배수만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투자 자체가 손익비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승률이 정말 높은 게 아니라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레버리지 100배 쓰는 법, 뭐 레버리지 100배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돈 벌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제발 하시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승률이 거의 막 90% 100%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투자자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시겠죠. 그죠? 이 영상은 초보를 위한 건데 초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경우 전 되게 많이 보고, 그리고 그거를 말씀드렸다시피 장투한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선택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내가 정말 강한 확신이 들 때, 승률이 정말 높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해야지만이 유효한 거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여러분은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거겠죠. 그러면은 제임스, 어떻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내용을 물어보실 텐데 이거는 이제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주제죠.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하나씩 올려볼 테니까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저희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